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중 하위권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보내는 어떤 학습 목적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전략이라던가 계획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우리 상위권 아이들은요. 일단 성적을 굳히게 해야지. 그렇죠. 성적을 굳혀야 됩니다. 물론 2등급 아이들은 1등급까지도 가야 되지만 또 3, 4등급 아이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적을 잘 굳건히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행은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선행을 좀 더 집중하자. 그래서 선행과 굳히기.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학습 목적이 될 거고요. 중위권 아이들은요, 현행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현행을 정말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단계 도약하기입니다. 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현행이라는 거는 다음 학기 정도예요. 6개월 정도의 분량을 현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정도를 미리 하는 건 선행이라고 보지 않고요. 현행이라고 봅니다. 선행은 1년치 이상 정도를 저희가 얘기할 때 선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행과 도약하기가 여름방학의 학습 목적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 하위권 우리 아이들은 우리 기염중이 아이들이죠.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아주 파릇파릇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후행부터 해야 돼요. 후행부터. 선행하거나 현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늦었다고 막 너무 또 막 수준에도 안 맞는 것들 막 시작하면요. 오히려 공부에 대한 의욕이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과,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지난 학년에 배웠던 것과 그 다음에 기반을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반 다지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마다 우리 여름방학을 보내는 학습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가 보이시죠?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우선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위권 아이들의 여름방학 구성을 제가 좀 샘플로 보여드리면 자, 60% 이상을 수학 선행을 합니다. 우리 공부 시간, 예를 들어 12시간 있다. 12시간 공부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6, 7시간은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앞서가는 공부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 있죠. 40%로는 영어라던가 국어라던가 그다음에 이과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이제 과학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한 25% 그리고 나머지 국어나 과학의 한 15% 정도를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짜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선행을 한 60% 이렇게 짜놓으면요. 여름방학 동안에 한 1년 정도 분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위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위권 아이들은요. 조금 더 복잡하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수학 선행. 수학은 양이 너무 많아.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50% 정도는 수학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여름방학에 하루에 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그러면 5시간 정도는 수학 공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행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죠? 한 학기 정도.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정도 부분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돼요. 50%는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요. 한 20% 정도를 투자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쓰는 거예요. 문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문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중위권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문법성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뭐 틀린 거를 고르시오. 뭐 맞는 걸 고르시오.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문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문장을 쓰시오. 아마 이런 것들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름방학 때 그래도 좀 시간이 있을 때 문법 공부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국어 교과서, 과학 교과서, 그리고 사회 교과서를 넣어놨어요. 이거 왜 넣어놨냐면 우리 아이들이 2학기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요. 도약해야 됩니다. 성공 경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그러면
뭐 그때부터 안 해도 되나요? 걔네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굳이 지금부터 하지 않아도 약간 좀 기반이 좀 닦여 있고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학기가 들어가고 시험 보기 한 달 전만 해서 시작을 해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 태도가 좋기 때문에 굳이 여름방학 때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위권 아이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과서를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인강 보는 거 아니고요. 잡서 갖고 요약되어 있는 거 보는 거 아니고요. 교과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왜 교과서를 읽어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긴 글을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긴 글을 읽는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문장 독해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공부 수업하는데 조금 결과들이 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시간에 방학을 이용해서 좀 긴 문장의 글들을 읽어야 돼. 근데 그게 내신에도 도움이 돼. 그거보다 교과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국어, 과학, 사회 뭐 가능하다면 역사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10%씩 하루에 1시간 정도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교과서 읽는 연습들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은 하위권입니다. 우리 하위권 아이들, 아까 상위권과 중위권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죠. 일단 어휘력입니다. 이 어휘력. 이 어휘력은요, 영어가 아니고요, 국어에 대한 어휘력이에요. 국어에 대한 어휘력. 이 하위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어에 대한 어휘력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뜻을 모르니까 글을 읽어도 정확하게 그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끊어줘야 된다? 여름방학 때 무엇을 통해서? 이 어휘력을 통해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국어 어휘력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꽤 계시더라고요. 어휘력 책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어휘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용어에 대한 어휘력도 또 이렇게 따로 책으로 나와 있는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휘력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또 많은 것들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간단한 것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자어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교재로 한 권 정도를 끝내주시면 여름방학 정말 잘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영단어예요. 영단어를 이 아이들은 앞서갈 필요도 없죠. 앞서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단어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기가 뭐 중3이라고 갑자기 중3거 하지 마시고요. 고1이라고 고등학교거 하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영단어로 영어 단어만 외우셔도 돼요. 독해, 듣기, 문법 안 해도 되나요? 영어 단어가 끝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영어 단어도 안 하면서, 못하면서 문법, 듣기, 독해 이런 거부터 나가지 마세요. 듣기 교재 공부하면서 혹은 문법 교재 공부하면서 독해 교재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영단어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영단어장, 정말 단어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것저것 다 건드리지 마시고요. 영어 단어만 정말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2학기가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 후행입니다. 수학 후행은 말 그대로 지난 학년 혹은 지난 학기 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1학기 때 배운 것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나오거든요. 수와 연산,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내용들을 꼭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율은요, 제가 어휘력을 가장 많이 줬어요. 40% 정도는 어휘력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랑 수학은 한 절반씩, 30%씩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아마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공부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 4시간 정도는 어휘력만 공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 3시간씩은 영단어라던가 수학, 후행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